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라 고민하고 계시는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분들, 단언컨대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4가지 방안을 말씀드릴 건데요. 잘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양필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10억 이상 되는 부동산을 한 채 혹은 여러 채 보유하신 분들, 2018년에 비해 적게는 절반 정도, 다주택자라면 거의 2배 가까이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2019년의 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올해 2020년에도 2019년에 비해 많게는 50% 이상 되는 금액이 인상될 거라고 하니 갈수록 고민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한 분께서는 이번 정부가 파리 대책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할 때는 집을 안 팔고 보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현재는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조차 못하게끔 보유세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으니 정말로 신경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유세를 내기 싫어서 집을 팔자니 당장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기가 어려울 뿐더러 양도세 또한 부담이 되실 거고, 아니면 버티시다가 보유하시면서 혹시라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집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최대 62%나 나오게 되니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금융. 가장 먼저 종부세가 2019년에 왜 이렇게 오르게 되었는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타 언론에서 종부세의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율의 인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세율의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가액 비율을 해마다 올리겠다는 발표입니다. 정부는 공정가액 비율을 2018년에 80%,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100%까지 계속 올리겠다고 예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세 표준의 모수가 내는 공시지가를 실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발표 또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발표와 추세는 종부세가 앞으로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정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은 내년에 더 인상된 고지서를 받아보시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종부세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저 내용은 나와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다, 아니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금융. 먼저 첫 번째는 임대주택 등록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는 데 필요한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2018년 9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고,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택의 공시지가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때 6억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여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6억이 넘어서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고려도 못하고 패스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동명의인데요. 가족에게, 특히 부부간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도 가장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종부세는 한 명당 6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택의 소유 지분을 쪼개면 쪼갤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억짜리 아파트를 4인 가족 기준으로 25%씩 보유하면 최대 24억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넘기는 방법으로는 증여 혹은 매매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증여세 혹은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나 증여세, 양도세를 계산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해보고 가장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배우자의 자산입니다.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6억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부부간에는 6억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이미 서로 아파트를 한 채 혹은 두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내에게 자산을 몰아주었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자식들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해서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증여하자니 요즘은 증여세가 1,000만 원만 넘어가도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자금의 출처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상담을 받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법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적인 인격체입니다. 때문에 법인도 사람처럼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법인에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 6억을 넘겨서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만약 18억짜리 아파트라면 남편 6억, 아내 6억, 그리고 법인 6억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종부세를 다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에게 내가 가진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고 또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종부세를 그냥 인상되는 대로 쭉 내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법인에게 양도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넘겼을 때의 장점은 나중에 혹시라도 부동산의 시세가 많이 올라서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개인보다 훨씬 더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62%까지 내야 할 수도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2억 미만일 경우에는 10%, 2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20%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법인의 돈을 다시 개인화시킬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나 아니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법인을 그대로 두면서 아들 그리고 손자를 주주로 두면서 계속 상속을 하며 상속세를 절감하고 법인을 영속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기간 동안 수탁자에게 자산에 대한 관리를 맡기는 것인데요. 자산을 맡긴 동안에도 위탁자는 언제든지 갑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신탁을 해지하는 것 또한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이미 증여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동산의 처리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증여 계획이 당분간 없으실 때 가장 간단하게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상담 신청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금융 컨설팅의 범주는 말로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또 책임지는 것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일을 처리하면서 여러 업체들을 비교하면서 컨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원하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설명란을 참조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